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강학원 마포 캠퍼스에서 광성고등학교 국어 담당하고 있는 김은지입니다. 우선 우리 광성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진심 어린 박수를 담아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날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광성고등학교 1학년 이제 시험이 모두 끝난 날짜인데요. 1학년 첫 번째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을 아주 잘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너무 장하고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첫 번째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국어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뭐가 관건이었는지 등을 종합해서 오늘 광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시험의 총평과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첫 번째로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위는 교과서 외와 교과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교과서 외부터 보면은 문법 개념 프린트물을 학교에서 이제 배부를 해 주었고, 그 프린트물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종합하여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서 킬러 문항이랑 이제 세부 사항에서 한 번 더 다루기는 할 건데 꽤나 까다롭게 나온 부분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1-1-1의 자화상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자화상, 최척전, 그리고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까지 1단원에선 총 3지문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2단원에 문법 파트 하나 나왔고, 그리고 3단원에서 고재종의 첫사랑시까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2개와 그리고 고전소설 하나, 수필 하나, 문법 하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던 시험 범위였고요. 출제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이제 해볼 텐데요. 난이도는 중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원래 광성고등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제 기준에서는 선지가 좀 까다롭게 나온 부분이 많아서 중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득점 분포 예상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상으로 설정된 만큼 고득점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문항수에 관한 건데요. 광성고등학교는 객관식과 서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24문항 총 80점 구성이고요. 서답형 6문항에 20점 구성입니다. 근데 서답형이 있다고 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요. 서답형 자체가 단순하고 오히려 객관식 선지가 까다로운 편이라 우리 친구들은 서답형보다 오히려 객관식이 막히는 경험을 했지 않을까 싶은 시험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쉽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 빠뜨릴 수 없죠. 킬러 문항 빠뜨릴 수 없죠.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는 이제 외부 지문이 킬러 문항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교과서에서 배운 시와 그 학습 활동에 있는 시 외 범위에서 또 다른 시를 새로 맞닥뜨리고 그것을 새롭게 분석해야 되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외 범위, 다시 말해서 교과서 2-2에 해당하는 범위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트물 개념에서 나온 범위가 킬러 문항으로 이번에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학부터 세부 사항을 한번 볼 건데요. 문학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시에 있어서는요, 시어의 의미나 수사법 등 기본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거는 중등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크게 복잡하지 않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 부분이 좀 많이 틀렸다 싶으면은 중등 개념이 내가 제대로 복습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중등 문학을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외부 지문과 교과서 범위 외의 지문이 출제가 됐다는 건데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봤던 최척전의 범위 있잖아요. 그 부분 외에 앞부분 줄거리에 해당하는 지문이 이제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라고 해서 실리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은 처음으로 보는 지문이다 보니까 골라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객관식과 서답형의 구성에 관한 건데요.
객관식은 전반적으로 사실적 이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팩트 체크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면 되는데 뭐 말이야 쉽지만 사실상 굉장히 사소한 부분을 꼬아놔도 학생들은 쉽게 헷갈려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광성고등학교 시험이 좀 제대로 출제되지 않았나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선지를 최대한 조금씩만 건드려서 많이 헷갈리게 짜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적 이해라고 해서 쉬운 파트는 절대 아니었다.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주제나 핵심을 묻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법에서도 크게 어렵게 응용이 된 부분은 없었지만 더욱이 문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에서도 저희 배웠잖아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들, 뭐 도끼라든가 인간의 폭력성이라든가 뭐 우리가 자료가 되지 않으면 도구가 되지 않으면 뭐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되면서 그냥 주제나 핵심을 알고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 그런데 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는요. 최척전 서답형 부분에서 이제 구절 전체를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 5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시험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전부 다 단답 형식으로 나와서 서술형에서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난이도 상으로 지정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범위 외에 나온 어미, 품사, 합성어 및 파생어, 그리고 문장 성분 등 문법의 다양한 개념 부분을 모아놓은 프린트물에서 응용을 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프린트물 자체는 개념 위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냥 읽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프린트 앞뒤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순한 거에 비해서 시험 자체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예시를 많이 보고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좀 익숙한 시험이었을 수도 있지만 예시를 많이 보지 않고 단순히 학교 프린트물로만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 문법에서는 고득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만약에 문법 프린트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프린트물을 넘어서서 더 많이 개념을 접하고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많은 예문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된 문법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과서 지문이 그대로 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가 개념 정리를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교과서 지문에 출제된 예문이 그대로 실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 혹은 자습서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도 이 교과서 범위 내의 파트에서는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이렇게 문법의 세부사항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술형 세부사항입니다. 서술형에서는 우선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물론 어절로 작성해라 이런 식의 조건은 있었지만 인근의 타 학교에 비교해서는 조건이 까다롭게 출제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간 단축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다. 그리고 길게 쓰는 문장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뭐 복잡하게 정리할 것 없이 빨리빨리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핵심 및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지문에선 뭐가 중요하고 저 지문에선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구분하고 파악해놓고 그걸 위주로 작성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냥 줄줄줄 외우기만 했다. 나는 핵심을 정리하지 않았고 주제가 뭔지 별로 궁금하지 않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득점하기 조금 어려웠을 시험이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의 1학년 국어 내신 대비 방법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세부 사항들에 빗대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학부터 한번 보면은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잖아요. 수사법이라든가 시어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등 문학이 필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반드시 중등 문학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등 문학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라고 해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한 번 더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핵심 체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핵심 체크 이후에는 꼼꼼한 지문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대충 분석하지 않고 모든 포인트, 교과서 날개 부분, 어휘 부분까지 짚어내면서 꼼꼼하게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같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외부 연계 지문을 같이 분석을 해볼 겁니다. 얘도 당연히 핵심 체크 분석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개별 피드백 주고받으며 본인이 보완해야 할 점까지 완벽하게 보완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문법입니다. 문법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문법 개념 프린트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등 개념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중등 개념부터 다시 찬찬히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지쌤 내신 플러스라는 부분이 눈에 띄실 텐데요. 이제 광성고등학교가 배우는 신사고 교과서 외에 뭐 지학사라든가 아니면 미래엔이라든가 비상이라든가 천재라든가 여러 교과서에 이제 각기 다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한데 모아서 제가 직접 정리한 말 그대로 내신에 덧붙인 플러스 개념의 이제 개념집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예문을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시험 상황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예시에 대비를 하고 실전에서 강해질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지문을 꼼꼼히 분석합니다. 광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서도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해서요. 교과서도 열심히 분석하고 있고요. 핵심 체크 정리하고 교과서 변형 문제와 모의고사형 문제 두 가지를 같이 풀어보면서 교과서 내의 범위도 대비하고 교과서 외의 범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술형은요, 조건에 맞춰 쓰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본인이 뭘 보충해야 할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1학년 친구들과 같이 국어 공부를 할 때는요, 관리를 조금 더 꼼꼼히 들어가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건너오면서 아직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어 공부법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별 관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도 매주 부모님께 수업에 관련된 아이들 학습 피드백 문자를 제가 직접 전송드리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부끄러움이 많아서 저한테 직접 대면으로 못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에도 이제 아이들과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SNS로 이제 계속 주고받는 Q&A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진행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추구하면서 아이들이 국어에 대해 질리지 않게끔 그리고 재미있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 방식을 구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대비 커리큘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죠. 어린이날은 친구들이 저 어린이여서 쉬어야겠는데요? 라고 하길래 쉬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푹 쉬시고요. 다음 주인 5월 12일 일요일에 개강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성고등학교 시간표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서 4시로 구성되어 있고 장소는 이강학원 마포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만약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학원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 수업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 통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광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총평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 환영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수업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강학원 마포 캠퍼스의 광성고등학교 담당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